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감 연산자,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연산자는 숫자형 데이터를 가진 변수에 1을 더하거나 빼주는 연산자를 증감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수의 앞 또는 뒤에 붙이는 연산자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느 위치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뒤쪽에 붙일 수도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위 증감 연산자 혹은 후위 증감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번 실습을 통해서 이 증감 연산자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5차시 예제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요. New 5차시 언더바 예제.html. 자, 느낌표 엔터. 다음 바디 태그 안쪽에 스크립트 만들어 주시고 이 안에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감 연산자죠. 증감 연산자. 숫자형 데이터를 가진 변수의 앞 또는 뒤에 증감 연산자를 붙여 1을 증가 또는 감소하는 연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 하나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t num은 5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증감 연산자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앞쪽에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플러스 num 이라고만 진행을 해주시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num. 자, 이전의 값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증감 연산자 전에 또 한번 로그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페이지를 한번 서버를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요. 네. 잠깐 기다려 주시면 브라우저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시고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숫자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연산을 하기 전에 출력을 하게 되면요. 기존에 5라는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봤더니 숫자가 1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num 플러스 자, 증감 연산자를 이번에는 뒤쪽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진행했던 이 연산자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앞에 붙였을 때 뒤에 붙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콘솔 로그를 증감 연산자 이후에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콘솔 안에 이 로그 기능 안쪽에다가 저희가 앞에 붙였을 때 뒤에 붙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여기 있는 코드도 주석 처리해 주시고 여기 있는 코드도 주석 처리를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로그 생성해 주시고 플러스 num 이라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요. num 플러스 자, 콘솔 안에서 이 num이라는 변수 앞에 증감 연산자 붙여주시고 그 다음 줄에서는 뒤쪽에 한번 붙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우저를 열어주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처음에 이 콘솔에서는 5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플러스 플러스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이 플러스가 돼서 6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자, 똑같이 우리가 위에서 뒤쪽에 증가를 시켰고 1이 증가된 걸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콘솔 안에서 num 플러스 플러스 뒤쪽에 연산자를 붙였더니 6이 그대로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콘솔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가 이 앞쪽에 플러스 플러스 하겠다라고 붙이시게 되면 먼저 이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이 5라는 숫자 있죠? 이 5라는 숫자에 플러스 1을 먼저 더합니다. 플러스 1을 먼저 더해요. 그래서 결과가 6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뒤에서 출력되는 결과는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이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먼저 콘솔 로그에 출력을 먼저 합니다. 자, 이때는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프린트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예요?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출력되는 결과가 비록 6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다음 줄에서 콘솔 로그로 num을 찍어보면 num에 들어있는 숫자는 플러스 1이 된 7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로그 num. 자, 열어주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처음에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뒤에서 1을 더해주겠다라고 하는 증감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되고 나서, 즉 출력이 되고 나서 플러스 1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결과는 7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다음 줄에서 출력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이라는 결과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수를 가지고 뭔가 당장 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지금처럼 뭐 콘솔에 출력을 할 때 앞에 붙였을 때 뒤에 붙였을 때 혹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킬 때 이 변수를 증감연산자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앞뒤 붙였을 때에 따라서 지금처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증감연산자만 이용하고 출력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같이 사용할 때 이렇게 붙이게 되면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했죠. 5라는 변수 선언했고 앞뒤로 붙였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num이라는 변수에 10이 담겨 있고요. 이 num이라는 변수에 증감연산자를 이용해서 수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바로 코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실게요.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이제 num이라는 변수에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 값은 몇이 될까요? 네. 자, 이 값은 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에 5를 더했으니까 15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마이너스 num을 붙였죠? 그러면 이 결과는 과연 몇일까요? 자, 한번 연산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를 이 뒤에서 붙였잖아요. 그러면 현재 num은 9인 상태예요. 9. 그런데 지금 바로 아래서 마이너스 연산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있는 저 num의 값은 8이 됩니다. 그래서 8과 5를 더하게 되면요. 결과는 23이 나오겠죠. num은 8이 되는 거고요.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num이라는 변수는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증감, 연산자, 예제. 자, let num은 10 저장해 주시고 result num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5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num. 자, 결과를 확인해 보죠. num 먼저 출력해 주시고요. result를 출력하겠습니다. 자, 작성이 다 되셨다면 우리 콘솔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풀기 전에 한번 상상해서 한번 연산을 해봤는데 결과가 8과 2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저희 증감 연산자를 사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연산자는 값을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인데 이 대입 연산자는 저희가 한번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종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것이죠. 이 연산자가 바로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수를 설명을 드릴 때 한번 처음 봤죠. 그래서 이 메시지라는 것과 헬로우라는 이 값을 서로 같은지 비교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의미에서 대입 연산자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대입 연산자는 이제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우리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결합한 연산 기호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아래 잠깐 한번 보시면요. 우리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5가 있고 num 플러스는 2라고 적혀져 있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플러스와 대입 연산자가 붙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풀어서 쓰자면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플러스 2를 해서 이 더해진 결과를 num에 다시 초기화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num이라는 변수에 5가 들어있고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7이죠. 그럼 이 7이라고 하는 결과를 다시 기존의 이 공간에다가 초기화를 다시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왼쪽에 있는 수식을 나중에 여러분들 구글링을 하시다 보면은 다른 개발자들이 작성한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미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변수에 2를 더해서 다시 초기화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통해서 저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기존에 있는 코드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복합 대입 연산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이라는 변수를 만드실 건데 우리가 이제 1을 붙여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10이라고 해주시고 우리가 num 1에 5를 더한 후 결과를 num 1에 저장하는 수식을 만든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num 1에 5를 더해서 그 결과를 다시 num 1에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복합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한다면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num 1이라는 변수에 2를 뺀 결과를 num 1에 저장하는 수식을 만든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num 1에 마이너스 2를 하고 num 1에 다시 초기화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이번에는 num 1에 3을 곱한 결과를 num 1에 저장하는 수식을 만든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num 1 곱하기는 3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복합대의 연산자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기존의 변수에 어떤 다른 숫자나 어떤 결과를 이제 더해서 다시 기존의 변수에 초기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위에 이제 주석 처리를 한 이런 수식처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래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조금씩 사용을 해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부분은 조금씩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